Hello everyone, this is the lecture video for 동아 Kim, lesson 6, English. 네, 육과 본문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여기 이제 Alex라는 앵무새, 천재 앵무새에 대한 소개가 다뤄지고 있고요. 단순히 Alex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 Alex가 어떤 이점이 있었으며 어떤 이유로 세계 사람들의 새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았는가, 그걸 잘 생각해주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석을 같이 하면서 가실게요. Alex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Alex가 African Grey Parrot이다. Grey라는 이런 영국식 영어, 이제 이로 써주면 영국식 영어. 아프리카 출신 그런 앵무새 종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대다음 동사 나온 걸로 봐서 대은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대부터 괄호 열고 여기 페퍼버그까지가 다 괄호 닫아서 앞에 있는 그레이 패럿을 꾸며주고 있어요.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할 때는 received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하고 일반 동사가 같이 있을 때는 주절의 시제를 고려해서 한 단어 분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분사로 바꿔줄 수 있을 때 receiving이냐 received냐 물어본다면 receiving은 능동으로 생각하고 received는 수동으로 생각해서 뒤에 training이라는 목적어가 나오니까 receiving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hat received는 하나로 합치면 receiving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때 대시 없어지고 receiving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animal scientist, 동물과학자인 아이린 페퍼버그에게 훈련을 받았대요. 사실 동물과학자는 영어로 이제 zoologist, 동물학자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이건 중학교 영어여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He was only a few months old. 한 다음 종속 접속사 나오죠. 겨우 몇 개월 생이었다. 그래서 그가 가리키는 거, 그는 얘 아니면 얘겠는데 아이린은 솔직히 누가 봐도 여자 이름, 따라서 알렉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이야기 자체도 알렉스를 주인공으로 펼쳐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a few잖아요. 이제 개월이라는 거는 셀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있는 명사. 우리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합니다. 가산명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a few를 쓴 겁니다. a little은 쓸 수가 없으며 그 이유는 뒤에가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하기 때문에 a little은 쓸 수가 없습니다. 페퍼버그가 그 동물학자가 그를 구입을 했대요. 알렉스를. at a pet store, 애완동물 가게에서 시카고에서 1976년에. 그러면 이 사람과 이 페퍼버그와 이 알렉스라는 앵무새의 첫 만남은 1976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는 1976년생이라는 거겠죠? 물론 뭐 1976년 1월에 만났다면 몇 개월 전이면 1975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통 a few months라는 거는 2에서 한 4개월 정도를 보통 많이 a few months라고 쓰지 막 9개월, 10개월을 a few months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알렉스는 이렇게 연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알렉스가 있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믿었죠. 패러츠가 똑똑하지 않다고. 앵무새가 똑똑하지 않다는 게 박혀있는 인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not smart는 한 단어로 바꿔줄 수도 있겠는데 이제 어리석은, stupid이나 silly 같은 쉬운 단어들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not smart는 별로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편견이 나옵니다. 그들은 알렉스가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되겠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That 앵무새들, parrots just repeated words. 말을 계속 따라한다는 거. 따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할 뿐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앵무새들의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앵무새들의 능력을 people are underestimating 하고 있죠. underestimating parrots. 앵무새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랬는데 알렉스가 이 주인공이 change it all 그 모든 생각을 바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시 가리키는 거는 이제 그 생각 여기 4번 문장 자체가 되겠죠. 이시 가리키는 내용은 사람들이 앵무새는 말을 따라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거지.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선입견을 깨버렸습니다. 페퍼버그에 따르면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따르면을 쓸 수 있겠죠. 알렉스는 똑똑했대요. as smart as. 자, 유과의 주요 문법, 주요 어법 표현인 as 원급 as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급이 들어가야지 막 smarter, smartest 같은 비교급, 최상급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5살 아이만큼이나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5살 아이 지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문장을 여기 이 문장의 as부터 child까지를 바꿔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he knew about 150 words. 여기서 about은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고 약, 그러니까 roughly, approximately 정도의 뜻을 가진 그런 부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 150단어를 알았다. 그러니까 150단어가 정확히 되는 게 아니더라도 한 148단어여도 약 150단어로 볼 수 있겠죠. 포함을 해서 그 단어들이 포함을 하는 거예요. The names, 이름을 50 different objects, 50가지의 다른 물체의 이름을 포함을 해서 그런 단어들을 알았다. 자, 물체 개수가 150개인 게 아니야. 물체의 개수가 50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머지는 물체가 아닌 거, 예를 들어 뭐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물이 아닌 것들, 형용사 같은 거, 뭐 tasty, happy 이런 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object라는 거는 뭐 fan, 선풍기, 에어 컨디셔너, 에어컨 이런 사물들 얘기하는 걸 테니까 이 자리에 이제 including을 썼는데 이 including은 included로 쓰면 절대 안 되고요. 바꾼다면은 which included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ich included. 그 다음 그가 당연히 이거는 Alex겠죠. Alex가 셀 수 있었어요. could count up to 뭐뭐까지. 그러니까 최대 뭐뭐까지죠. 최대 6개 물체까지 셀 수 있었고 그리고 알았어요. 여기 could count와 new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병렬 구조라는 거는 동사 형태가 서로 시제나 형태가 같을 때 and 등위 접속사를 기점으로 같은 위치에 나열되는 걸 얘기합니다. 병렬 구조고요. 여기서 이제 new는 new인지 no인지 어법 문제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절대로 no를 고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 만약에 no를 쓰게 되면 앞에 could가 생략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에 조동사 could를 이미 1번 절에서 썼으니까. 그래서 2번 절에도 could가 있다고 보게 되면 알 수 있었다가 되는데 만약에 no에 could가 붙게 되면 그거는 알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구별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었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could know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new로 그대로 온 겁니다. 셀 수 있었고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How to distinguish 7 colors and 5 shapes 7개 색 그리고 5개의 모양들 구별하는 법을 알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 마찬가지로 의문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쓰는 경우에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할 때 뭐 등등 붙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how to distinguish는 절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바로 how 그 다음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는 앞에 있는 he가 되겠죠. 그래서 how he should 어떻게 해야 하는지니까 distinguish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요, 알렉스가 was shown, 자기가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가 보여진 거니까 수동태를 썼겠죠. show는 원래 사용식 동사였어요.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그런데 그 IO였던 애가 간접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가 되면서 뒤에는 직접 목적어, 즉 보여지는 대상만 남게 된 겁니다. 2개의 붉은 돌, 그리고 붉은 벽돌, 그리고 3개의 green blocks, 녹색 벽돌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물음을 받았을 때, 이거는 알렉스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도 was가 있는 거야. 근데 was가 생략이 된 거예요. ask가 물어본다면 was asked는 물음을 당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was가 생략. 근데 이제 was를 생략을 안 하면 안 되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반복되는 걸 쓸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생략을 하는 걸 좀 더 좋아한다는 거. 이제 무슨 질문을 물어보냐? 빨간 블록은 몇 개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알렉스는 바르게 대답할 수 있었죠. 2개라고.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색깔 구별 능력도 있었고 숫자 구별 능력도 있었던 거지. 즉 이 9번 문장 자체는 8번 문장에 대한 증거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앵무새가 색깔과 모양을 구별할 수 있다면 몇 개까지 구별할 수 있는지, 정확히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가 이 예시로서 나오는 걸 테니까 이 문장은 9번에 나올 타이밍이 맞겠죠. 왜 이 타이밍에 나오는지, 그 문장이 왜 들어가는지 꼭 이해를 해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 장입니다. 어느 날 다른 사건이죠. 알렉스가 himself를 보았어요. himself는 누구겠어? 자기 자신이겠죠. 알렉스.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우리는 목적어에 제기대명사를 써줍니다. 근데 이제 제기대명사 형태가 himself가 되겠죠.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럼 이 얘기는 그 전에는 알렉스는 한 번도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즉 Alex hadn't seen him in the mirror before. 이때 처음 보기 전에는, 그 전에는 알렉스는 거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이 문장을 지금 제가 여기 정리해둔 이유는 여러분이 내용일치 유형에서 영어 선택지로 만약에 이 문장식으로 나왔으면 이게 T구나, F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둬야 돼서,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가 움직였어요. 알렉스가 자신의 머리를, 당연히 자신의 머리겠지, back and forth, 앞뒤로. 원래 back은 뒤고 forth가 앞인데 영어에서는 반대예요. 앞뒤로. a few times, 몇 번 움직였어. 그리고 말했어. What's that? 저거는 뭐냐?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라고 물어보기 전에 머리를 앞뒤로 움직인 거니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식별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10번 문장 상황에서는 알렉스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아채지는 못한 상황, 그리고 11번 문장을 거쳐서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인 거죠. 대시 가리키는 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니까 himself in the mirror 되겠고, 그건 너야, 너는 앵무새야 라고 캐티가 얘기하죠. 캐티는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알렉스의 트레이너스. 아까 그 알렉스의 트레이너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이었죠. 아이린이었죠. 근데 아이린 말고 캐티는 또 다른 훈련사다. 알렉스는 많은 훈련사의 조련을 받고 있나 봐요. 트레이너스가 여러 명인 거 보니까. one of 뒤에는 트레이너스처럼 항상 복수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알게 됐죠. 알렉스가 좀 더 봤어요. Looked some more. look은 여기서 일형식 동사, some more는 부사.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What color? 무슨 색이냐? 색깔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흥미가 되겠죠?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는 알렉스가 아니겠지. 알렉스는 남자니까. 그래서 그녀는 캐티가 되죠. 캐티가 말했어요.
gray, 회색이야. 너는 회색 앵무새라고, Alex. 이렇게. 이제 Alex는 색깔 알게 됩니다. Alex가 계속해서 to ask, 물어봤어요. to ask는 대신에 continue 뒤에는 동명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ontinued asking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The same question, 같은 질문. 같은 질문은 뭐겠어? 이거겠죠. 똑같은 질문. 어떤 색깔이냐? 대답을 해줬는데도 어떤 색이에요? 어떤 색이에요? 계속 물어봤어요. 말 되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배웠어. color gray를. 회색이란 색깔의 개념을 배웠다. Alex는 학습 능력이 있어요. 단순히 gray라는 그런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gray는 색깔이구나. 색깔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gray color이구나. 나는 parrot이구나. 이런 걸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학습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니까 즉 Alex는 새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learned가 있는데요. learned는 continued하고 병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learned가 아니고 to learn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회색을 계속 배운 게 아니잖아. 회색은 한 번 배우고 말아야지. 근데 만약에 continued to learn이 되면 회색을 계속해서 배웠다가 돼요. 배우는 건 한 번만 있으면 돼. 질문은 계속했겠지만. 그래서 병렬 구조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건 어법에 있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Alex가 또 할 수 있었던 게 감정을, 다양한 감정들, 화나 분노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지금 if he was tired of 테스트 나와 있는데 이건 if하고 was가 만나긴 하지만 조건절이라고 보면 돼요. 조건절. 가정법 아니고. 조건절에서는 주어가 he이면 was를 쓸 수가 있어요. 통상 가정법에서는 주어에 상관없이 were 쓰는 편인데 여기서 was를 썼고 주절에서 조동사 과거 없이 과거 시제 said를 썼다는 거는 얘가 조건절이라는 겁니다. 조건절은 가정법과 다르게 사실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할 때 조건절을 써요. 그가 피곤할 때 여기서 이제 of가 나왔으니까 테스트를 많이 봐서 피곤해하는 거니까 즉 실증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정리했던 was fed up with 라는 표현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테스트에 실증이 났을 때 그가 말했죠. wanna go back? 돌아가고 싶다고. 어디로 돌아가겠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겠지. 이것은 의미했다. 이것이 가리키는 거는 이 wanna go back이라는 말. that 뭐라는 걸 의미했냐면요. that은 접속사. 그가 Alex가 돌아가고 싶다고. go back to his cage. 자신의 새장으로. 자신의 새장이니까 Alex겠죠. 때때로 Alex는 오답을 말했어요. gave the wrong answer. gave 여기서 3형식 동사. 누구한테 줬는지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O예요. on purpose, 일부러. 일부러라는 단어 정리한 적이 있는데 intentionally와 deliberately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로. 근데 이 단어 중에서 위의 단어는 좀 되게 많이 쓰는데 밑에 단어는 아직 중학교 커리큘럼에서는 잘 안 나와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It was another way of saying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냐? 자신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 The other 아니고 other 아니고 another 썼습니다. 방식이 총 몇 개가 있는지 모르니까 another 쓴 거겠죠? 이시 가리키는 거는 이거. 일부러 오답 말하기. 일부러 오답 말하기가 Alex가 지루함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bored예요. boring 아니에요.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주어일 경우에 그 주체가 감정을 느낄 때는 PP형만 써야 됩니다. 막 예를 들어서 기분이 즐거워. 그러면 he was pleased. 실망했어. he was disappointed. 그렇게 하죠. he was pleasing, he was disappointing.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boring, bored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장
엘렉스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죽었어요. 9월 6일 2007년에. 자, 엘렉스가 31살이라 그랬습니다. 딱 76에다가 07 되려면 31이 있어야 되겠죠. 모모의 나이로 할 때 애라는 전치사는 애를 씁니다. on 안 되고 in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9월 6일 먼저 9월이 먼저 나온 걸로 봐서 이거는 미국식 영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읽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의 엘렉스의 죽음은 was a complete surprise.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다. a complete surprise를 바꿔 쓴다면 unexpected. 갑작스러운 abrupt. 이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since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인 이후로, 두 번째는 뭐뭐이기 때문에. 자, 뜻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since가 있는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since를 종속 접속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종속 접속사가 있는 절은 종속절이니까 우리는 주절을 보세요. 주절의 지금 시제가 was니까 과거겠지.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이후로는 아닙니다. 때문에가 됩니다. 이후로가 되려면 주절의 시제가 완료가 있어야 돼요. 현재 완료. 그래서 시제만 보고 since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가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looked healthy.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ooked가 어법에 걸릴 수가 있는 게 look은 아까 앞장으로 잠깐 보시면은 앞장에서 looked some more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었죠. 일형식 동사로 쓰였다고. 이때는 목적어가 없었잖아. 부사만 있었지. 근데 22번에서는요. looked 뒤에 healthy라는 무언가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looked는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뜻이니까 이형식 동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형식 동사 뒤에 쓰인 healthy는 SC라고 하죠. 주격보어. 그래서 앞에 나온 13번 looked와 22번 looked는 다른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The day before he died. 그가 죽기 전날에는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당연하지. 건강해 보이던 새가 갑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분명히 새들은 그게 되게 눈치채기 어렵겠죠? 아파도 사람처럼 얼굴에 티가 나는 게 아닐 테니까. 뭐 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치매에 걸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페퍼버그가 put him into his cage for the night. 재우기 위해서 그의 새장에 그를 넣었을 때 그는 다 엘렉스가 되겠죠. 이제 as는 뭐뭐 할 때라는 뜻,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 볼 수 있고 엘렉스가 얘기를 했죠. You be good. 잘 지내요 라고. 되게 이거는 You be good은 farewell 할 때 인사인데 이게 뭐지? 작별이죠. See you tomorrow. 내일 봐요. 작별의 인사를 해놓고 내일 보재. 그러면 이건 작별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다른 의미가 있었어. I love you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것들이란 여기서 말하는 You be good, see you tomorrow, I love you를 다 가리키는 게 도우스입니다. 이것들이 그의 엘렉스의 마지막 말이었다. 마지막 말. 진짜 마지막이 됐네요. 작별, 사망. 엘렉스는 바꿨어요. transformed. changed겠지. 쉬운 단어로는. the way는 방식이 됩니다. 여기서. 매니부터 괄호 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about their brains. 새 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the way 자체는 how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the way하고 how가 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way와 how의 발음적인 격차에 의한 중복 사용 불가능이라는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since가 또 나왔는데 since가 이유인지 이후로인지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뒤에 절. since가 없는 절, 주절이라 그랬지? 주절의 시제를 봤을 때 use가 현재, 단순 현재야. 현재 완료여야 이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후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에 얘는 뭐뭐이기 때문에가 됩니다. 새 뇌가 어떻다? 새 뇌가 작아서 사람들이 종종 사용을 하죠. 표현을 bird brain, 새 머리라는 거, 새 뇌라는 걸 to refer, 가리키기 위해서 to refer하고 to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to가 떨어져 있으면 틀려요. 만약에 어법 문제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고 했는데 to refer somebody 하면 틀린 거다. refer somebody라는 거는 절대 없다는 거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누군가, 똑똑하지 않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는 표현이라는 거. 그럼 예전의 새의 인식은 멍청이었죠. 뇌가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뀌겠지.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 오늘날은 now Alex 덕분에 thanks to Alex 덕분에는 때문에가 되겠죠. because of나 due to나 owing to나 on account of 등등의 전치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Alex 덕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Look at 새 뇌를 differently 다르게. 오늘날의 새 인식 혹은 새 뇌의 인식은 멍청이 아니라 현명한 거, 적어도 멍청하지는 않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식이 바뀌었다. 인식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우리 같이 각 섹션의 주제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주제에 관련해서 첫 번째 장 부분 있죠. 1번부터 9번까지의 첫 번째 장에서는 알렉스가 가진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주제는 The special ability of a parrot. 한 앵무새의 특별한 능력이다.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을 이제 주제로 정리를 하는 경우에 알렉스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알렉스가 감정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색깔 구별들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거는 things that Alex could distinguish, learn, and express. 알렉스가 구별하고 배우고 표현할 수 있던 것들. 이 정도가 주제가 되겠죠. 아까 앞에서는 알렉스라고 안 하고 어페럿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여기서는 알렉스가 아직 포커스를 받기 전이고 사람들이 그냥 앵무새에 대한 나쁜 편견이 있었다 그런 얘기만 해줬으니까 굳이 알렉스의 중점을 안 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장에서는요, 알렉스에 의해서 변화된 그런 새에 대한 인식이니까 the change in the perception이라고 해요. 인식은 perception of bird brains thanks to Alex. 알렉스 덕분에 일어난 새 뇌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주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슨 6의 텍스트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기 상태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 잘 못 들은 부분은 다시 돌려가면서 혹은
플레이백 엔진을 이용해서 속도 조절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